시험의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좀 슬프지만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함. 그쵸? 선별을 위함. 네. 시험에 떨어져 본 적 있으신가요? 아우, 수도 없이요. 있죠. 당연히 수도 있죠. 없이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놈의 공부 다시는 안 한다. 네. 근데 슬프죠. 약간 희망 고문이 있죠. 언젠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어요. 네. 시험이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악몽도 꿔봤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익숙한 시험, 떨어뜨리는 시험, 찍는 시험 이런 게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콩나물 교실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밀학급을 겪어보셨나요? 네, 저희는 경험해 보셨어요? 그 정도 세대까지는 아닌데, 아. 네, 뭐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 어. 네 60명이 막 따다다닥 있는. 네. 한 반에 몇 명 있으셨어요? 최고 많았을 때. 저 때는 저는 36? 저는 와. 32명. 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야구장에 있었답니다. 교실에 네. 잘 안 들어가서. 갑자기 세대 차이가 확 나는데요. 제가 60명 있던 저희 아. 교실에 있었는데 와. 네, 저희가 전학을 가면 60번, 61번 막 이랬거든요. 네.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이 되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어려우니까 또 이런 시험을 만들고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니 우리 애들 지금 반에 보니까 한 20 몇 명 있던데. 지금은 보통 10명이나 20명 요 정도가 평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게 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 중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 중에서도 학업 스트레스 이거는 뭐 특히 통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겪었던 그대로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콩나물 교실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떨어뜨리는 시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똑같은 고통을 줘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BBC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BBC 그에서 한국의 수능 시험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험. 학업 스트레스 보면 한국이 1등이에요. 그렇네.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아,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공부는 과연 뭘까 궁금해집니다. 영국 얘기를 이제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영국 같은 경우 교육의 모토가 누구의 말도 그대로 취하지 말라 이게 모토예요. 그대로 교육을 어떻게 보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하라가 모토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미래 교육은 사실 받아들이는 교육에서 질문하고 정말 그럴까? 한 번씩 퀘스터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영역이에요. 분석을 하는 거나 해결점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첫 번째 관찰 단계예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것도 다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지금도 공부 중이네요. 공부 중이에요, 공부 우리는. 싫어. 미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걸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호기심 1번, 두 번째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상상력. 상상력 많으시다고. 쓸데없는 생각 많아요. 네. 저도 이제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력,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호기심 이게 바로 미래 교육의 그런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상상력 교육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호기심과 상상력이 생길까요? 제가 뭘 해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걸 할 때 음. 호기심이나 궁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호기심하고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를 잘하는지를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얘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대화가 가장 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1시간도 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모두 가장 중요한 공부는요. 앞으로 대화일 거예요. 대화. 네. 근데 또 많은 부모님들은 아, 대화를 많이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에 관한 대화만 또 많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대화가 제일 없어지겠다. 어. 사실 우리가 공부 자체에 대한 그 메타 대화는 대화에서 빼야 돼요. 아, 그럼 할 말이 1도 없다 이러시는 빼야 거예요? 돼. 여기에 서울 엄마, 삼층 엄마가 떡볶이를 맛있게 해줘요. 그냥 떡볶이 먹으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 대화를 해요. 맞떨어지게. 네. 체한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가 한숨 쉬면서 떡볶이를 먹어요. 어. 제발 먹을 때는 좀 그냥 돌아.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뭘 가지고 대화를 하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제일 중요한 거 관찰. 관찰. 관찰하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보고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관찰력이 제일 중요해요. 관찰하면서 오늘 하루 뭐 경험한 거, 같이 보는 거, 같이 먹는 거. 그런 관찰하고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어떠세요? 그렇게 대화하세요? 엄마가 오늘 학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가 학교 공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점심시간에 말이야 미역국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돈가스가 나오고 하는데 나 다 먹었어 하고 그 대화 끝나. 거기서 끝. 이런 대화도 괜찮나요? 그럼요. 너무너무 좋은 대화예요. 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같이 이렇게 또 먹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것기도 하고요. 즐거움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관찰을 한다는 건가요? 그쵸. 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중요한 거는 이런 대화의 문화를 물꼬를 터주는 거.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은 집에 오면은 딸이 둘인데 둘이 서로 막 싸워요. 내가 얘기하려는데 네가 얘기하냐 막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야, 왜 네가 해? 내 차례잖아 막 이렇게. 어머.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요? 네, 네. 와. 근데 그 얘기가 뭐겠어요? 뭐 대충 뭐 학교에서 누가 싸웠고. 어땠다는 둥, 점심에 뭐가 나왔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이야기할 게 많아야 되고요. 부모님 앞에서 나와서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이런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중요한 네. 거였군. 인공지능으로 커가는 아이들이 대화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1번.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하게 되면요. 말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의 이 사회성 발달, 인지적 발달, 언어적 발달 모든 게 다 말에서 나와요. 말을 안 하면 우리는 스톱이에요. 인간성도 없어지는 거죠. 공감을 못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